우리의 주민번호 아시다시피 앞자리는 생년월일이고요. 뒷자리는 그 사람의 성별 그리고 태어난 시, 구, 동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주민번호는요. 평생을 지문처럼 절대 바꿀 수 없는 고유한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부터 주민번호 뒷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번호가 유출이 돼서 피해를 당했거나 혹은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는데요.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이 제도 오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이 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타깃이 됐던 한 분을 직접 연결해보죠. 홍명근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민번호 어디서 어떻게 유출이 됐습니까? 주민번호 유출된 거는 한 3, 4년 전쯤에 예. 은행이 한창 유출됐었어요. 은행권. 은행에서 유출 많이 됐었죠. 그때 한 번. 그때 한 번 하고 통신사 틀렸을 때 저희 개인정보도 유출됐습니다. 그때 홍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유출됐었는데 그때 유출되신 거군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어떤 피해를 입으셨어요? 한 번은 이제 은행에서 전화 와가지고요. 은행? 네. 한참 전세자금 대출 신청받고 있을 때라서. 예. 돈 빌려달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주민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가족관계 그리고 계좌번호까지 다 알고 있어가지고요. 은행이라면서 전화가 왔는데. 네. 돈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다짜고짜 묻는 게 아니라 가족관계도 다 알고 주민번호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예, 생각할 틈을 두지 않고. 예. 이렇게 다 지금 대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그 내용 관련돼서 당시에 돈 같은 걸 입금한 거였어요. 예. 돈을 입금해라 이런 거. 이쪽 번호로 입금해라 이런 거.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입금하기 직전에 이제 옆에 있던 동료 직원들이 알려줘서 아닐 것 같다고 그래서 입금하지 않은 적이 있었고요. 한 번은 이제 또 검찰청에서 통장이 압류됐다고. 어디 검찰청 형사 1부의 누구 수사관인데요. 네, 맞아요. 지금 홍명근 씨 통장이 지금 압류됐어요. 뭔가 사기에 이용된 것 같아요. 이런 보이스피싱. 예, 맞아요. 명의 도용된 것 같다고. 이런 것도 아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인데 어떻게 당할 뻔하셨어요? 근데 이제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말하기를 원래 주민번호는 인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바쁘니까 뒷번호가 이거 맞으시는데 맞는 거예요. 주민번호 10땡땡땡땡땡 맞으시죠? 네. 라고 물으니까 이거 진짜인가 보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통장이 명의도용 당한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보안카드 입력하는 것까지 갔어요. 그 숫자 막 불러주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행히 동료들이 막아줘가지고 옆에서. 그때도 동료들이 막아서. 네. 야, 아찔했네요. 보안카드까지 다 내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제가 그런 거 안 당할 줄 알았거든요. 네, 아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게 된 후에 야, 보이스피싱 범들이 내 주민번호 뒷자리 마지막 자리까지 알고 있네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 그 황당함은 어떠셨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놀랐죠. 네. 그리고 이제 좀 화나는 것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좀 이제 무서웠죠. 네. 언제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니까. 예. 네. 그래. 아니 진짜 주소야 이사 가면 바꿀 수 있고 이름도 어떻게 하면 개명을 할 수 있다지만 주민번호는 평생을 지니고 다녀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 두 번이나 그렇게 당하고 나면은 트라우마 같은 거 생기셨겠는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모르는 전화 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요. 어디 은행이나 아니면 딴 거라도 하더라도 이제 한 번씩 이제 의심을 하고 좀 마음의 준비라 해야 할까? 그런 거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 주민번호도 바꿀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실제로 하셨어요? 네, 주민번호도 이미 다 사실 거의 다 유출이 돼가지고 거의 포기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꿀 수 있으면은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꿀 수 있답니다. 네. 범죄에 이용당한 적이 있거나 혹은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한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홍명근 씨는 뒷자리 변경 신청할 생각이세요? 저도 그 뉴스를 보긴 봤는데요. 처음에 바꿔준대야 했는데 그 다음 내용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절차가? 네, 절차가 번거롭고. 어떤 식이길래요? 입증해야 되고 다 내용도. 피해당한 거를 이제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군요, 본인이.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아하. 그리고 이제 직접 방문도 해야 되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실 개인정보가 지금처럼 함부로 다뤄지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먼저 개선책이라든가 처벌이라든가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데 또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복잡한 절차 거쳐서 바꾼다고 해도
네. 또 유출되면 그만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굳이 그런 거 개선점 없이 하는 거는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 중이세요? 네, 고민은 돼요. 고민은 되는 상황.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홍명근 씨 같은 사례가 이게 특이한 사례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보이스피싱범들에게 혹은 또 범죄자들에게 주민번호가 노출이 된 상태라서 비슷한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뒤에 인터뷰 준비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서 범죄 타깃이 됐던 홍명근 씨의 사례 여러분 먼저 들어보셨습니다. 이렇게 기대 반 우려 반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주무부처를 연결해서 궁금증 더 풀어보죠. 지금 질문들도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들 위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의 최홍호 단장 연결을 해보죠. 최 단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최홍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을 원하면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예,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자격이 어떻게 예. 되느냐인데 일단 청취자 2458님이 내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것만 확실히 알면 범죄에 이용당한 증거 없더라도 바꿔주시나요? 물어보셨어요. 예, 범죄당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면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 우려가 있다라는 것만 입증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입증을 해서 신청을 하나요? 그 절차가 좀 궁금해요. 보통 통상적으로 주민번호가 유출됐으면은 예. 그 주민번호 유출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은행이라든가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알려줍니다. 통상적으로 통지서를 통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또 유출로 통해서 또 피해가 있음을 또 입증해야 되는데 피해 여부는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라든가 또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성폭력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이런 걸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홍 씨 같은 경우에는요, 홍모 씨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걸려와서 당할 뻔했는데 당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녹음해 놓지도 않았어요. 그럼 무슨 자료를 냅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그 통신기관과 통화한 내역들은 아마 조사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번호만 가지고도 됩니까? 내용이 저장은 안 되니까. 통상적으로 그 번호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번호를 통해서 여러 건의 아마 보이스피싱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로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조금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신데요. 앞에 분도 그러셨지만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입증하는 걸 막 여기저기 서류 찾아다니면서 하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주민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한 그 취지가 주민번호 노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아주 한정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주라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입니다. 그럼 이거 하나 심사 다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심사를 다해서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입증을 해야 되고 또 입을 우려가 있다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이스피싱의 전화를 받았었고 그 전화 번호 자체를 아마 간직하고 계셔야 될 걸로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부터 피해 그 보이스피싱 전화 같은 걸 받으시면 여러분 그 내역을 캡처라도 해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증거를 남겨두셔라.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어떤 궁금증이냐면 범죄자들이 자기 신분 숨기기 위해서 이 변경 제도를 악용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우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마 저희들 그럴 우려가 당초부터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주민번호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복지, 의료, 금융, 선거, 치약, 병력 이런 데 행정 처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간 간의 그 거래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번호 변경을 이런 그 범죄라든가 신용세탁, 탈루 이런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은 주민번호를 변경은 허용을 해주되
가능하면은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번호 변경위원회에서는 예.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 경력이라든가 수사 경력 자료, 예.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금융정보, 신용정보, 조회 등 다양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사실 조사를 해서 예. 범죄 경력 은폐라든가 법령상 의무 회피, 뭐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이런 목적들이 있으면. 보이는 경우에는 예. 허용을 기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검토를 하겠다. 예. 또 하나는 예. 앞에 피해 당사자도 그러셨습니다만 어차피 주민번호 변경을 해도 그거 또 유출될 텐데 유출되면 예. 그만 아니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아야지 이거 변경해 주는 것만으로는 방법 안 될 거다 그러세요. 사실은 그동안에도 뭔가 주민번호 말고 다른 체계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많았거든요.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이제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민번호 변경 제도를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게 됐습니다만은 이 변경된 주민번호가 다시 유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근간의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세금, 병력, 사회보장이라는 이런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민간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또 번호 체계를 마련하려면은 이 은행에 있는 모든 주민번호 체계를 다 바꿔야 됩니다. 보통 우리 일은 민간 아니다 이 공공.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금은 수반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행자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좀 약간은 장기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꾸준히 저희들 연구를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우선 돼야겠네요. 사회적으로 그 정도 돈을 들여서라도 한번 바꿉시다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추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고민을 해보겠다. 여기까지 이모저모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죠?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의 최홍호 단장까지 만났습니다. 우리의 주민번호 아시다시피 앞자리는 생년월일이고요. 뒷자리는 그 사람의 성별 그리고 태어난 시, 구, 동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주민번호는요. 평생을 지문처럼 절대 바꿀 수 없는 고유한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부터 주민번호 뒷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번호가 유출이 돼서 피해를 당했거나 혹은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는데요.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이 제도 오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이 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타깃이 됐던 한 분을 직접 연결해보죠. 홍명근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 선생님. 맞아요. 명의 도용된 것 같다고. 이런 것도 아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인데 어떻게 당할 뻔하셨어요? 근데 이제 수사관이라는 그 사람이 저한테 말하기를 이제 원래 주민번호는 인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바쁘니까 뒷번호가 이거 맞으시죠? 하는데 맞는 거예요. 주민번호 10땡땡땡땡땡 맞으시죠? 라고 물으니까 이거 진짜인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아무래도 통장이 명의이동 당한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보안카드 입력하는 것까지 갔어요. 그 숫자 막 불러주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행히 동료들이 막아줘가지고 옆에서. 그때도 동료들이 막아서. 야, 아찔했네요. 보안카드까지 다 내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저는 제가 그런 거 안 당할 줄 알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민번호 어디서 어떻게 유출이 됐습니까? 주민번호 유출된 거는 한 3, 4년 전쯤에 은행이 한창 유출됐었어요. 은행권. 은행에서 유출 많이 됐었죠. 그때 한 번. 그때 한 번 하고 통신사 틀렸을 때 저희 개인정보도 유출됐습니다. 그때 뭐 홍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유출됐었는데 그때 유출되신 거군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어떤 피해를 입으셨어요? 한 번은 이제 은행에서 전화 와가지고요. 은행? 네. 한참 전세자금 대출 신청받고 있을 때라서. 뭐 돈 빌려달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주민번호라든가 뭐 주소라든가 가족관계 그리고 계좌번호까지 다 알고 있어가지고요. 아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게 된 후에
예. 야, 보이스피싱범들이 내 주민번호 뒷자리 마지막 자리까지 알고 있네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 그 황당함은 어떠셨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놀랐죠. 네. 그리고 이제 좀 화나는 것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좀 이제 무서웠죠. 네. 언제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니까. 예. 네. 그래. 아니 진짜 뭐 주소야 이사 가면 바꿀 수 있고 이름도 어떻게 하면 개명을 할 수 있다지만 주민번호는 평생을 지니고 다녀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 2번이나 그렇게 당하고 나면은 트라우마 같은 거 생기셨겠는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모르는 전화 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요. 뭐 어디 은행이라면서 전화가 왔는데 네. 돈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다짜고짜 묻는 게 아니라 가족 관계도 다 알고 주민번호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예, 뭐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이렇게 다 지금 대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 관련돼서 당시에 돈 같은 거 입금한 거였어요. 돈을 입금해라 뭐 이런 거 이쪽 번호로 입금해라 뭐 이런 거.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입금하기 직전에 이제 옆에 있던 동료 직원들이 알려줘서 아닐 것 같다고 그래서 입금하지 않은 적이 있었고요. 한 번은 이제 또 검찰청에서 통장이 압류됐다고. 어디 검찰청 형사 1부의 누구 수사관인데요. 네, 맞아요. 지금 홍명근 씨 통장이 지금 압류됐어요. 뭔가 사기에 이용된 것 같아요. 이런 보이스피싱.